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SK리츠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SK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리츠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리츠는 영어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거를 줄여서 REITS라고 해서 리츠라고 읽는 건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혹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말은 잊으시고 그냥 부동산 투자와 임대를 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리츠가 여러 종류의 리츠들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리츠들만 좀 가져와 봤고 이 리츠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자산들을 밑에다가 꼽아봤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서울역 앞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빌딩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걸 서울스퀘어 빌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빌딩이고 이 빌딩을 지금 NH 프라임 리츠라는 곳에서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역시 롯데리츠라는 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러 지역에 위치한 쿠팡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들도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라는 거는 결국 이런 대형 부동산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SK리츠는 과연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서린빌딩이라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있고 두 번째는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전국에 116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클린 에너지 리츠라고 적은 거는 SK리츠가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클린 에너지 리츠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SK리츠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 뭔가 그림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SK리츠가 서린필드를 가지고 클린 에너지 리츠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주유소도 가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 SK 지주회사죠. 지주회사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SK리츠라는 회사의 지분을 50%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 서린빌딩과 주유소를 자산관리 전문회사에 맡기게 되는데 이 자산관리 전문회사도 SK 계열사인 SK리츠운용이고 SK지주회사에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를 보면은 여기 SK리츠에 지금 SK지주회사 가지고 있는 지분 50% 이외의 지분들을 다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자가 또 SK회사, 지주회사 역시 상장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리츠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 사업 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아까 봤듯이 서린빌딩과 주유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로타워라고 해서 어디서 많이 보셨을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도 지금 SK리츠가 편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산까지 섞어서 세 가지를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린빌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빌딩이냐를 보면은 위치는 서울 종로구 종로에 위치한 그런 대형 오피스 빌딩이고 감정평가액이 무려 1조 원 빌딩 하나가 지금 가치가 1조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빌딩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서울 구도심, 그러니까 광화문 지역이죠. 종로, 을지로, 광화문 일대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 지역은 그 문화재들이 많아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 빌딩만 그 당시에 좀 인허가를 잘 받은 덕분에 높게 지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광화문 일대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린 빌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SK그룹의 총본사입니다. 최태원 회장도 여기 SK그룹 여기 건물 어딘가에 집무실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SK 계열사들이 건물 100%를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건물 크기는 지하 7층부터 36층까지 해당되고 총 연면적, 그러니까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치면은 한 2만 5천 평이 넘는 아주 큰 오피스 빌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린빌딩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서린빌딩은 우선 아까 종로, 여기 하얀색이 종로거든요. 이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서린 빌딩 양옆으로도 뭔가 높은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라인으로 따라가 보면 여기가 시청 앞 광장이고 을지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을지로가. 그 다음에 여기 종강역,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던 종로타워도 여기 위치하고 있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광화문이 있고 경복궁이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구도심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것도 아주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높이도 아주 높아서 뭐 랜드마크성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이니까 빌딩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임대차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가가 한 1조 정도 되고요, 지금. 그다음에 임대료율은 그러니까 1조, 빌딩 가격 1조 대비 임대 수익이 3.9% 정도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연간 한 392억, 1조니까 이 정도가 임대료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 빌딩 1조짜리 빌딩 가지고 있으면 연 임대료만 400억 가까이를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임대료를 누가 내고 있느냐를 보면은 SK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전부 다 임대해서 SK 계열사들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임대차 기간은 보통 이제 주택은 1, 2년 단위로 계약하는 데 반해서 이런 대형 오피스 빌딩은 5년씩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년 되어 있는 거는 이 SK 주식회사가 원한다면은 5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져가고 있어서 5 플러스 5년, 최대 10년 정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우량한 임차인이 10년씩이나 계약을 맺어주면은 뭐 안정적으로 월세를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년 또 고정도 아닙니다. 임대료가 매년 인상되도록 계약서에 박혀 있어요. CPI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그래서 뭐 연에 한 1에서 2% 정도 될 텐데 연에 1에서 1% 정도 매년 임대료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보증금 역시 10개월분이니까 대충 한 3천억 정도 보증금으로 내고 있다. 역시 SK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빌딩 보증금으로만 3천억 정도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매수 협상권이라는 거 뭐냐면은 임대차 기간이 이제 만료되고 만약에 SK리츠가 빌딩을 외부에 매각하려고 할 때 이 SK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SK 입장에서는 이 빌딩이 남한테 넘어가는 게 싫기 때문에 나한테 우선적으로 팔아라 이렇게 권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도 임대인인 건물주가 걱정할 게 아니라 임차인인 SK 주식회사가 모두 관리하겠다라고 계약을 적어 놓은 거라서 역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린 빌딩 이야기가 그 정도 됐고, 주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SK 주유소는 아까 116개가 있다고 했죠.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116개 주유소고, 감정평가액은 116개 다 합쳐서 약 7,65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서린 빌딩은 1조였는데, 여기는 116개 다 합쳐서 7,650억이니까, 뭐, 물론 큰 금액이지만, 서린 빌딩보다는 약간 좀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주유소의 특징을 보면은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각지의 SK 주유소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 주유소를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전문회사로 넘기는 이유는 이제 자동차의 트렌드에 있어서 휘발유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주유소는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 보니까 이 주유소 부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잠재력을 확 이끌어내서 부동산 전문 회사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용 용도를 바꿔서 뭐 오피스나 주거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부동산 전문 회사에 넘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의 각각의 입지와 사진을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해놓고 총 116개 곳의 모든 주유소가 사진과 이렇게 지도를 표시해 놓고 있는데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샘플만 몇 개 가져와 봤고 뭐 서울 지역도 있고 경기도 지역도 있고 지방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총 정리를 해보면은 총 116개 주유소에서 매입 금액이 7,650억 정도가 되고 서울에 16개, 수도권에 40개,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28개고 뭐 좀 안 좋은 주유소를 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개 권역이 아닌 정말 좀 촌 지역, 시골 지역에서는 32개 정도밖에 속해 있지 않고 매입 금액도 뭐 절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가액 대비로도 오히려 좀 할인 매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개발 가능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요 세 개 지역이겠죠.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 요런 세 개 도심 지역에서는 좀 개발 가능한 주유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에 거의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역시 봐야 되겠죠. 주유소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 총 매매가 7,654억 수준이고 임대료율은 아까 서립빌딩 3.9%보다는 조금 높은 4.2%, 그러니까 연 임대료가 한 3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여기는 임차인이 이제 휘발유 만드는 SK에너지라는 계열사인 거고, 임대차 기간은 15년까지, 역시 연장 5년까지 붙여서 최대 15년 정도 임대차를 이제 주고 있어서 이 주유소 주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으니까 역시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CPI 인상률은 1에서 5년까지는 없고 6년 차 이후부터 CPI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보증금 역시 10개월분이고 여기도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나중에 SK리츠가 주유소를 팔 때 SK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여기도 트리플 넷으로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다 관리한다.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로타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볼 건데요. 종로타워는 아직 편입한 자산은 아니고 곧 편입할 자산이라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서울 종로구 종로 51에 위치하고 있고 감정평가액은 아직까지 편입 전이기 때문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약 5천억 정도, 최근 거래 가격이 4천억 후반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거래 금액으로는 약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고 있고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빌딩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종로 1가 종강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 구멍이 뚫려 있는 그 건물이다 라고 하면은 웬만큼 한번 본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예요. 외국계 공유 오피스인데 여기가 지금 전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나갑니다. 위워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나가고 그 빈자리에 SK 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SK리츠가 이 빌딩 역시 매입을 할 예정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6층에서 24층 정도 되고 연면적은 18,000평으로 아까 뭐 2만 평이 훨씬 넘었던 서린빌딩보다는 조금 작지만 역시 18,000평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좀 생긴 외관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랜드마크성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서립빌딩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각역인 이쪽 종로타워 위치도 역시 광화문 일대에서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좋은 입지의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SK리츠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SK리츠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서린빌딩, 주유소, 그 다음에 추가 편입 예정인 종로타워 외에도 추가로 편입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냐면은 SK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을 SK리츠로 이관해서 부동산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SK그룹이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면은 첫 번째로 SK 브로드밴드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이게 엄청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인데 뭐 데이터 센터의 미래는 앞으로 밝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SK리츠가 편입한다면 역시 SK그룹 상대로 안정적인 임대료를 수취하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 이 T타워 역시 광화문 일대에 있는 자산인데 SK텔레콤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죠. 역시 대형 오피스 빌딩이고 외관상으로도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건물이 뭔가 좀 특이한 건물이다, 랜드마크성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워는 여기 성남 정자동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건데요. SK 하이닉스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 빌딩만 해당하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리츠의 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부동산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점인데요. 서울 오피스 공급 추이를 보면은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이 정도, 요렇게죠.
딱 봐도 뭔가 오피스가 공급이 많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13년에서 17년, 20년, 17년 유난히 많았던 이유는 뭔가 여의도에 대형 오피스가 들어온 것 같은데 파크원이라는 대형 오피스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고, 어쨌든 이 정도 대규모로 오피스 공급이 계속 있었는데 2021년 이후로는 대형 오피스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공급이 없다는 거는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오피스가 공급이 없고 수요는 계속 유지될 거니까 지금 있는 오피스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오피스를 지금 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유소도 가지고 있으니까 주유소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주유소를 개발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천호역 인근의 주유소에 청년주택을 개발한다거나 코람코 에너지 리츠라고 주유소 리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주유소만 가지고 있는 리츠인데 여기도 주유소 개발을 속도를 내서 여러 가지 빌딩도 짓고 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유소 부지를 물류센터로 바꿔서 라이브 방송이겠죠. 주문 시 2시간 내에 전국 각지 주유소에서 인근 주거단지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화 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개발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주유소 116개를 어떤 식으로 입지에 따라서 걸맞은 그런 용도로 변환시켜서 개발을 한다면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은 바로 기준금리 상승 리스크예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기준금리와 조금 방향을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에 좀 부담도 커지고 부동산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는 거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다운사이드 요인인데 지금 8월 27일자 기사로 연내 1% 추가 인상, 이미 0.25% 올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1%까지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기사가 나고 있어서 금리가 스멀스멀 물론 큰 폭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른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SK리츠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거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오르니 마느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리면 이제 한국 금리도 따라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서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SK리츠 이야기 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